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새로 개설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와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설 명절들을 잘 쇠고 계시겠죠? 지금 2월 8일자로 조선일보 31면 사설면과 한국경제신문 35면 사설면에 아주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고 들으시면 즐거워할 만한 실천 공약이 지금 광고로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법인세를 20%포인트까지 인하를 하겠다. 그리고 술, 담배 값을 절반으로 내지는 폐지를 한다. 그리고 종부세, 상속, 증여세 등을 인하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요, 술, 담배, 기름, 가스 이런 4대 국민 주요 생활 필수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중과세를 폐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대폭 절반으로 인하 내지는 삭감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을 보다 더 든든하게 풍족하게 내수를 살려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시민단체 등에 지금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던 돈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10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은 34조에서 지금 대폭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디에다 쓰여지는지 그 용처조차 확실치 않은 성인지 예산은 아직도 24조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절감해서 활용한다 하더라도 한 126조 원 정도를 대폭 삭감할 수 있는 아주 기쁜 소식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획재정부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았지만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예산 규모를 봤을 때 600조 원이 넘죠. 그런데 아마 대강 어림잡아도 거기에 한 절반 정도는 도둑놈들에 의해서 이 국민의 혈세가 이리저리로 남용되고 줄줄 새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에 지금 지급하는 보조금이 102조 3천억 원이에요. 거기에다가 성인지 예산은 그동안 한 30조 원씩 써왔는데 국방비가 57조 원인 것에 비할 때 이 두 분야에 대한 예산은요, 터무니없이 크죠. 그리고 너무나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안에 무슨 국토교통부의 건설 예산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온갖 종류의 예산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짓 해서 어떤 누구에게 플러스를 해주고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준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고용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4월 10 총선의 최우선 공약으로 내수, 서민, 청년 살리기 세금 인하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여타 정당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자유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를 완수하겠다는 점을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문에 나와 있는 큰 5가지 종류의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국민 여러분들께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요, 법인세를 20%포인트로 인하해서 중국 등 일본, 해외에 나가 있는 이탈 기업들을 대거 국내로 유치를 하고 내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내에서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OECD의 평균 21%라는 법인세율보다도
우리나라는 더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 현재 법인세율이 24%인데 이를 20%로 인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아마 이 20%가 15%로도 더 낮춰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국내외의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흡입하고 흡수하고 끌어당겨서 대한민국의 서민과 청년들이 풍요롭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기업가들이 존중받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술값, 담배값, 가스값, 기름값, 종부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에 들어있는 이중과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대폭 인하하겠다는 뜻을 알려드립니다. 적어도 상속세, 증여세 이런 부분들은 절반이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돈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5억을 지금 상속세 내지는 이 증여세로 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아니면 이 상속세 분야, 증여세 분야는 하더라도 5% 내지는 10% 미만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체 내용을 좀 더 설명을 올리면은요.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은 출고가 및 유통마진과 부가세를 더하게 되면 1,625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중과세 2,875원을 추가로 부과해서 상당수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담배값 4,500원에서요. 각종의 이중과세 2,875원을 빼버리면요. 담배값을 1,700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들에 뭐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이렇든 저렇든 담배 필 사람은 피지만 안 필 사람은 안 핍니다. 자, 그리고요. 술값, 주류죠. 그리고 가스, 기름값 이런 곳에도 무수하게 붙어있는 이중과세를 폐지하게 되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크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내수 경제가 활성이 됩니다. 내수 경제가 활성이 되고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추가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서민들께서 소위 말하는 이 내가 번 돈을 세금으로 강탈당하지 않고 약탈당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소비자 주권이 더욱더 향상되고 확보가 되는 거에 되죠. 그러면 개인들의 삶은 더욱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산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세금을 이미 모두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상속세, 양도세, 또 증여세 이런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요. 헌법 제23조 1항에 있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것을 위배하고 철저하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특히 종부세 같은 경우 이 중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공산당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가져다가 이 노무현 때 들여온 제도죠. 이런 나쁜 제도는요. 하루라도 빨리 없애거나 폐지해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로 이 시민단체 등의 국고보조금이 102조 3천억 원이 그동안 지급이 되어 왔는데 이와 같은 모호한 성격의 예산, 국고보조금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30조 최근 들어서 24조라는데요. 이게 정확히 24조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돈들을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삭감한 돈을 가지고 서민, 청년 살리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죠. 자,
서민을 살리고 청년을 살리는 건요, 일자리가 생겨나야 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한다고 생겨집니까? 절대로 생길 수가 없지요. 정부가 만들어봤자 몇 개나 만들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들어서서 지금 공무원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나는데요. 그 숫자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연금까지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업이 보다 더 많은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기업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요, 문재인 정권은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66조 원에서 102조 3천억 원으로 무려 53%포인트를 급증시켰습니다. 2023년도 국가 총예산 638조 원의 무려 16%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국방예산 59조보다도 많은 내 편, 우리 애들에게 막 퍼주겠다는 이러한 소위 깜깜이 예산이었던 것입니다. 온갖 예산에 마구마구 배정해서 집어넣은 이런 성 갈등 유발시키는 이 성인지 예산도 24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요 30조 원 넘게 이런 데다 막 퍼줘왔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도요 이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와 같은 성인지 예산을 함부로 낭비를 해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 퍼주는 예산 126조 원을 대폭 절감하게 되면 서민 살리기, 내수 활성화의 예산이 활용이 되고 또 법인세의 인하분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참 일을 해도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공무원들 지금 일 안 하고 있죠.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게 네 번째,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 우리 조카들 얘기 좀 해볼까요? 사병들의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어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왜 당연합니까? 아니, 젊은 청춘들 그들의 귀한 그 시간을 강제로 빼서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면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젊은 청춘들에게 당연히 군대를 갔다 오면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가산점도 줘야 되겠지만 군 복무라는 그 시기에도 사병들에 대한 월급을 200만 원을 줘야 되겠죠. 불가능하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자, 이런 막 퍼주기는 예산 지금 126조 원이나 넘죠. 정확하게 12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이 끔찍한 이런 돈을 결혼율, 출산율 상승하고 퇴직자들이 사업에도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의의 분야에 활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이 126조 3천억 원의 이 어마어마한 예산의 절반을 국방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63조 3천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전환하면요, 육군 훈련병을 거쳐서 2등병부터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업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고요, 노후화된 무기도 교체를 해서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최상의 대한민국 군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 정치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126조 3천억 원이라는 이 예산을 내수 활성화에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입하게 되면 청년들의 결혼, 출산, 퇴직자들의 개인사업 성공 등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좌파 정당의 국회 독재가 벌여온 무상복지, 조세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나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자유민주당에서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을 국가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가도록 사실상의 노예 상태로 전락을 시켜버렸고
기업은 문을 닫게 하거나 해외로 이전케 하는 이런 남미형 베네수엘라형의 조세 공산주의는 반드시 저지 철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다고요? 고용주가 이끌고 있는 자유민주당에서 이것을 꼭 실천해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추가적으로 제가 정치 사회 분야의 주요 공약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선 국회의원의 세비는 얼마만 받겠다? 동료 시민을 의식하는 사람들처럼 무슨 중산층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절반만 받는다. 그리고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국고로 반납한다. 그리고 보좌관 9명 가운데 5명만 채용하고 국고를 절감시키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 186개의 모든 특권을 모두 포기해버린다. 그리고 이 모든 실천 강령은 법과 제도와 관계없이 스스로 먼저 실천을 해서 국회가 자동적으로 개혁이 되도록끔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크고도 중요한 일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선관위의 제도, 선관위 시스템, 선관위 인원 등등 이 모든 것을 혁파시켜 나갈 겁니다. 자, 개혁시켜 나간다고 할 때 이 혁자는 가죽혁, 피혁자가 됩니다. 나의 살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참아내고 그 육참 골단의 그 통증을, 아픔을 참아내면서라도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혁파시키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시에 지금 외국의 해커들이 다 오픈 시스템으로 들여다보고 있죠. 이와 같은 전산망을 올바르게 정비를 하고 이런 전산망이 필요 없는 손으로 확인하고 투명한 투표함을 활용하는 그러한 투표 제도의 개혁도 우리 자유민주당에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매우 또 중요한 얘기인데요. 문재인의 간첩죄를 수사를 추진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김정은에게 넘긴 USB의 이 폐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지난 1월 5일 고영주 대표와 4개 단체가 합동으로 경상남도 도경찰청에 문재인을 간첩죄로 고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요, 김정은에 대한 USB 조사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의 공작활동비로 부여된 특별활동비, 즉 특활비를 김정숙이가 써온 178벌에 언론에 공개된 사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있을 거예요. 178벌 이상의 옷과 그리고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팔찌, 반지, 또 구두, 신발 등등의 활용된 신권, 국정원의 특활비, 신권을 가지고 온 데를 다니면서 갑질을 해온 김정숙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야 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반국가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은 전액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액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2023년에 민간단체에 지불된 국고 보조금이 31조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 31조 원만 삭제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방비의 절반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검수완박, 공수처 폐지, 그리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5.18 가짜 유공자 보상금 환수, 그리고 5.18 제주 4.3 공산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등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일곱 번째로 6.25 참전용사 수당을 인상시키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5.18 시위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과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반드시 확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군 가산점 부활 그리고 직업 군인 급여, 수당, 복지를 대폭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정치 방역 관련된 진상조사 및 피해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자유민주당에서는 22대 총선 전국 253개 지역에 출마 후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정치 개혁에 함께 하실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를 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위대한 국민의 승리하는 작업을 함께 이뤄내시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1차 제출 서류에는요, 첫째, 자기소개서, 둘째, 이력서, 이력서에는 최종 학력 및 연락처가 포함되겠고요. 셋째로는 의정활동계획, 넷째로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출처는 자유민주당 중앙당사 사무처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 우물로 75번지 성지빌딩 405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유민주당 중앙당사의 사무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 우물로 75 성지빌딩 405호실입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실 분들은요, 프리덤 파티 네이버.com입니다. FREEDOM PARTY. 그렇죠? 그 다음에 프리덤 파티 K입니다. K. 예. 그래서 프리덤 파티 K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신청 문의는 대한민국의 제헌절 날입니다. 7월 17일 1948년이죠. 이걸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번호 02-717-1948 이곳이 자유민주당 사무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리고 영광된 대한민국, 정말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그와 같은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영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으로 오셔서 이번에 멋지게 한판 승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가슴 벅찬 깃발 들고 우리 뭉쳤다. 미래 세대 희망 위해 굳건하고 당당하게 애국 국민 모두 나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대한민국
야